근데 국민들이 이게 오래 가면 정말 지치거든요. 근데 빠르게 종결하는 절차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걸 하지 않으니까 이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 내란이 끝났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란을 규정하는 거에서 특정 지역의 안녕과 평화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면 내란인 거잖아요. 근데 제 방학 때 거기 주변에 뭐 역사박물관도 있고 미술관도 있고 이래서 이제 방학 때 애들이 거기를 가는데 네. 거기를 가지를 못하게 해요. 왜냐면 지금 여기 뭐 이재명 땡땡땡 해봐, 시진핑 땡땡땡 해봐 이거를 아무한테나 해요. 제가 극우 집회 취재에 나갔을 행인들한테? 때 행인들한테도 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신나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애들한테도 해보고 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그 안국동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에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동네인데 북촌이죠, 북촌. 예. 근데 거기서 수일째 그러고 있는데 지금 공권력이 그걸 통제를 못하고 있는 사실상 통제를 못하고 있는 그러면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웠던 백색 테러 무슨 정치 깡패 서북청년단이 어떻게 존재하는 겁니까? 그때도 걔네가 뭐를 일으키면 잡아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사실상 방조와 방관과 더디게 진행되는 수사에서 얘네가 활개를 치고 다녔던 네.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상황 다르지 않고 이게 네. 그 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란 잔존 내란 사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국민의힘이 이 상황을 방관하면서 사실 방조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착각하고 있는 게 뭔가 우리를 중심으로 이제 보수들이 결집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경종을 울리는 그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어떤 거냐면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의 조용한 중도는 무엇을 원하나라는 연구 보고서인데 이게 동아시아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달 22일부터 23일까지 성인 1,51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호감도를 0점에서 100점까지 그 구간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자신이 강성보수층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78.49점을 줬어요. 반면에 온건 보수층은 54.42점, 중도 보수층은 34.87점을 준 겁니다. 이 얘기는 극우 세력들만 지금 이렇게 열렬히 결집해 있는 것이고 조용한 다수 중도층들은 이 상황을 굉장히 나쁘게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 지난 그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경향신문이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를 종합해서 중도만 표집을 해서 조사를 해서 분석 기사를 쓴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기사 굉장히 유의미했다고 평가를 하는데 거기 보면 기본적으로 더블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탄핵 국면에 있어서 탄핵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 내란은 잘못됐고 그리고 윤석열에 대한 평가는 매우 잔혹하고 이제 그 세고 이제 이런 것들이 쭉 표집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미 중도는 결심을 끝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끊임없이 저렇게 극우 정당으로 가려고 한다면 중도로부터 버림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식이 주거나 청명이 주거나 그런 신세를 면키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대구에서 5만. 그다음에 이제 부산에서 13,000. 특정 교단 뭐 세계로 교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네. 기독교인들 극우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막 이제 그 집회를 열고 그게 마치 전체 자신들의 어떤 큰 무대나 되는 것처럼 이철우 경북지사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애국가 부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저는 그게 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끝내 대한민국 정치에서는 패퇴되는 그야말로 네. 그냥 없어지는 사라지는 세력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근데 기어이 그런 길로 가겠다 윤석열과 함께. 그거 뭐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고 네. 중간에서 새로운 보수가 탄생할 수 있는 기회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 될 텐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국민의힘 내부 취재를 해보면 이 극단적 상황은 당분간 우리 당에서 계속될 것 같아요. 라는 말들을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외부에서 특히 언론에서 국민의힘 비판 많이 해달라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좀 새로워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극단주의적 현상은 더 심화될 것 같다. 이제 이런 걱정들을 네. 하더라고요. 아 이쯤에가 저는 이제 사실은 이게 정말 홍준표 시장 얘기를 갑자기 또 하게 되는데 이분이 또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근데 이제 이 글이 너무 이제 오락가락 자꾸 정치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헷갈리는 건데 어떤 글이냐면은 탄핵이 기각되면 윤통께서는 통합의 시대 정신으로 좌우 갈등 봉합에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진짜로 기각될 거라고 믿어서 올린 글입니까? 이거? 아니요. 그냥 쓴 거죠. 자기 아니, 대선 윤석열-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선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대구에서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이게 이제 아스팔트
뽕이라고도 흔히 표현하잖아요. 본인이 직접 나가지도 네, 못했고, 못했고 네. 하는데 저들이 우리 당의 지지자들이구나. 그럼 저들이 원하는 발언을 해야 일단은 내가 당내 경선을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내가 왜 김문수한테 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상황일 거란 말이에요. 그 해법이 바로 네, 예. 그 해법으로 가는 거고 지금 이제 장윤성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국민의힘 파면이 되더라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뽑힐 때까지는 이 흐름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룰이 그렇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쨌든 여기 코어를 모아서 해보자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갈 텐데 김문수가 된다? 끝까지 가겠죠. 근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된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인 분화나 갈등이 시작이 될 텐데 사실 그때까지는 가는 거고 홍준표 시장도 아 내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서울에 가봐야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 내가 이 얘기만 너무 하면 요새 말로 눈새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아 내가 눈새가 아니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발언이죠. 근데 이게 홍준표 정도의 정치 구력이 있는 양반이 어제 다른 얘기하고 오늘 다른 얘기하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근데 국민의힘 잘 모르겠어요. 정치인들의 DNA가 그러니까 입을 열면 거짓말들을 잘 하고 명태균 게이트에서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전부 난 잘 모르고 다 명태균을 모른다고 했지만 다 명태균을 아는 사람들이고 전부 다 뭐 베드로들만 모여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DNA 자체가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기대하기 참 어려운 집단이다 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 그때 정리하지 못했던 그런 보수가 결국에는 윤석열을 통해서 정말 그 집단적 패망의 길로 가는 길로 접어들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여기서 이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면 큰일 납니다. 대한민국 망하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 정리를 하고 내란과 결별하고 그리고 새로운 보수로 나갈 결심을 해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중도가 저는 중도에게 표 얻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중도 보수도 저는 이번 대선에서는 야권을 지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후보가 누가 되더라도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끔찍한 이 비상계엄을 겪지 해외 그 누굽니까 저 봉준호 감독이 그랬잖아요. 해외 감독들까지도 전화 왔었다고. 네, 물어보고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런 정도기 때문에 합리적 판단을 갖고 있는 중도가 저는 내란 세력에게 표를 줄 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그 정광훈 목사 얘기로 좀 돌아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게 정광훈 목사 얘기 읽다가 지난주 토요일에 집회를 네. 다 대구에서도 했지만 네. 광화문에서도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예. 광화문 집회가 이제 정광훈 네. 한양제일교회 목사가 주최하는 본산인 건데 이제 그게 우리 보통 보면 신문에다가 경찰 추산 인원, 네. 주최 측 추산 인원을 네. 쓰잖아요. 근데 이제 조선일보 보도를 봤더니 보통 이제 경찰 추산 인원 쓰고 우리가 가로하고. 주최 이제 쓰는데 이렇게 딱 적혀 있습니다. 8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전 차로에서 경찰 추산 3만 5천 명 돼 있는데 주최 측 추산 얼마일 것 같습니까? 20만. 얼마일 것 같아요? 글쎄요. 한 10만? 300만 명. 그래가지고 이게 기자가 일부러 한 방 매기려고 썼나 이걸 굳이 너무 차이가 크면 사실은 현실 감각이 떨어지잖아요. 네. 3월 1일 날 지금 1000만 집회를 하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있으니까. 이런 계산대로라고 한다면은 10만 모이면 1000만 온 거야. 아. 맞잖아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니 뻥도 정도껏 쳐야지. 이게 됩니까? 아니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이제 광화문 집회가 좀 위기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 여의도파? 주도권 자체가 여의도파가 전환기를 등에 업고 좀 가져가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새로운 실험도 하게 되고 네. 그러면 코너에 몰려 있는 느낌인데 오늘 한겨레 신문 보도를 봤더니 정광훈 목사가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네. 처벌받은 전력이 있더라고요. 네, 김 기자님. 네. 그러니까 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뭐 선거법 위반도 했었고 여러 가지 전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정광훈 목사가 항상 막 선동을 합니다. 이거 선동을 해. 그 교회 명도 집행할 때도 그랬는데 이거를 지키는 게 성전이고 뭐고 막 선동을 한 다음에 본인은 현장에 없어요. 아들. 예. 그래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늘 어떤 식이에요? 나는 없었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식이에요. 수법이구나 예, 수법. 그러니까 예. 이게 수법인데 그래서 판결문을 찾아보니 과거에도 지금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똑같은 양상으로 해서 그걸 네. 했었고 이 부분에서 이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던 건데 그때 지금 그때 특임 전도사로 활동하면서 실형이 나왔던 분이 네. 이번에 서부지법 들어갔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도 뭐라 그래요? 정광훈 목사 기자회견 하면서 온갖 별의별 헛소리를 다 하면서 나랑 거기랑 얘기할 군번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질이 아니라 정광훈 목사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치투쟁을 하죠. 본인의 신념에 따른 정치투쟁. 이 정치투쟁을 하고 이 정치투쟁을 하는 건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뭐 설명하자면 길지만 어쨌든 폭력 행위를 하던 뭐를 하던 하나님의 은혜, 법의 안에서는 자기네가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네.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신도들을 동원하고 국민 저항권 개념을 강조하는 게 당시 2019년에 청와대 가자 네. 했을 때랑 지금 서부지법 난동 사태랑 네. 닮은 꼴이라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예. 가면 이제 그 사이에 사랑제일교회 명도 집행도 똑같은 구조고 청와대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황교안 대표 체제일 때 국회 침탈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처벌받은 판례가 이거 하나일 뿐이지 네. 지금 서부지법 사태까지 4번에 말하자면 걸쳐가지고. 그 중요한 국가기관에 대한 침탈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때마다 같은 구조로 선동하고 정작 본인의 책임은 빠지고 그러면 경찰도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만 연행하고 처벌하고 정광훈을 두고 이 상황이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반복이 된 거고 그리고 그 광화문 집회도 지금 2018년부터 거의 하루도 빼지 않고 거기서 거점을 잡아서 네. 집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과정에서 어떤 불법이 있었는지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아니, 근데 지금 그러니까 전광훈의 뒷배가 누구냐? 저는 이제 그거를 추적해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그러니까 보면 윤상현 의원을 포함해서 국민의힘의 주요 정치인들이 전광훈의 무대 위에 올라가서 선동도 같이 하고 뭐 큰절도 하고 네.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연대라는 표현이 좀 갖다 붙이기도 민망한 수준인데 여하튼 뭐 통합적 모델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 대단히 심각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어제 들어서 소위 이제 한국의 보수주의 연합 KCPAC KC팩이라고 이제 네. 주로 이제 불리는데 여기에 애니 첸이라는 사람이 한국일보가 크게 보도했죠. 크게 네. 보도했어요. 한국일보 전에 월간중앙도 이제 세게 썼는데 저도 관련해서 이제 취재를 쭉 해보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애니첸이라는 사람을 키울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남편이 홍콩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와이에 거주하는 백만장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양한 어제 취재를 해보니까 박지원 국정원장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애니첸을 아십니까? 내가 모르면 유명한 사람은 아니다. 내가 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미국 쪽에도 활동하는 분들 쭉 물어봤더니 북한 인권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는 그 한반도 평화 법안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이승만주의자들의 결합체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 CPEC이라는 것이 전 세계 조직이에요. 트럼프하고 연계된. 근데 코리아 지부도 있고 재팬 네. 지부도 있고 전 세계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일론 머스크가 뭐 자기가 이제 극우 네트워크 뭐 이런 거를 한다고 해서 논란이 좀 됐었는데 여기하고 연계돼서 뭔가 해볼 개연성이 있다면 한국에서는 코리아에서는 전광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주도권을 둘러싸고 그 누굽니까 전한길 씨? 그 네. 사람하고 싸우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취재를 안 했기 때문에 그쪽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극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라는 점이고 한국에서는 그 핵심 코어가 되는 게 전광훈이다. 그런데 극우는 항상 뭘 동반합니까? 폭력을 동반해요. 그러면 법원 폭동 같은 것들을 우리 사회에서 용인할 거냐? 이것은 안 된다라는 게 사회적인 합의로 묵계로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되고 이 사람들에 대한 단속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세가 확산되고 부산에서 이렇게 대구에서는 5만 명 또 그 다음에는 서울에서 모이고 뭐 이런 방식으로 확산하려고 할 때 이걸 계속 폭력이 확산되는 것을 우리가 두고 볼 일이냐. 그러니까, 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반도 평화로운 한반도 자유로운 한반도를 원하는 건데 그렇지 않은 한반도 그리고 반대되는 사람들은 다 잡아가두는 방식으로 폭력을 행사하는데 이걸 그냥 놔둘 건지 저는 그게 굉장히 의심스럽고 그 뒷배가 국민의힘과 네. 소위 얘기하는 윤석열 내란숙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척결의 대상인 것이죠. 아니 그리고 폭력성도 수반하지만은 정광훈 목사 보면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이지에 밝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지난 주말 집회 때도 그 퍼스트 모바일이라는 본인 이제 사랑제일교회 유관 업체에서 하는 알뜰폰 이제 판매 부스 같은 거 이제 그 했다는 자기 거고. 딸이 하는 거라면서요. 뭐 이제 그런 얘기도 있고 정확하게 저희가 가족이 모르겠습니다만. 하는 거예요. 이번 주 표지로 거룩한 돈벌이에 대해서 자세히 썼는데 아 그래요. 예. 그 퍼스트 모바일 포함해서 여러 사업을 하고 있죠. 이동통신 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일반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지만 신문 사업, 미디어 사업도 하고 있고 그렇다면서요. 그다음에 예. 자유마을이라고 해서 거점화 사업, 그러니까 지역 사업, 지역 거점화 사업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이제 사업이
정강훈 월드에서의 사업은 7개입니다. 7개. 네, 그리고 네. 이 중에 6개 가입을 하는 거가 결의사항이고 이 가입자가 6개 사업에 가입한 가입자가 1,000만이 되면 오. 가입자들에게 월 100만 원씩 연금을 주겠다. 사회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영업을 하고 있어요. 네. 퍼스트 모바일은 뭐냐? 알뜰폰 사업자입니다. 알뜰폰 사업은 800억 이하 사업자는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신고만 하면 되는구나. 신고만 하면 예. 되죠. 알뜰폰이라고 하는 거의 취지가 뭡니까? 기존 2통 3사 요금제가 너무 비싸니 네. 그렇게 많이 쓸 필요 없는 사람들은 싸게 쓰세요. 그렇지. 그래서 정부가 보증을 하고 회선을 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강훈은 여기다 어떤 걸 갖다 붙이냐? 헌금 요금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KT 망을 빌려 쓰는 알뜰폰 머리가 좋아. 사업자인데 예, 진짜, 예. 실제 KT보다 비싼 요금제도 있어요. 근데 이 퍼스 모바일을 지금 설립한 이후에 정강훈의 모든 집회에서 이 퍼스트 모바일에 대한 그 부스가 차려지고 가입 영업 공여를 가입입니다. 하는구나. 그리고 네. 이게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유마을로 조직한 각 지역별로 당근처럼 되어 있어요. 당근 마켓처럼. 그래서 내가 어느 지역에 산다라고 해서 가입을 하면 우리 지역의 가입자가 몇 명인지 누가 뭐 예를 들면 반장인지 이런 걸 다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여기서 뭘 하냐면 적극적인 서명 운동을 받습니다. 이 서명에 뭐가 들어갑니까? 전화번호와 생년월일이 들어가죠. 개인정보가 네, 정치 투쟁의 목적으로 해서 서명을 받아서 이 서명지를 갖다 줍니다. 그럼 이 서명지를 갖고 뭘 하느냐? 이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타깃은 대부분 누구냐? 연세 드신 분들이에요. 노인들.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특정하게 이제 말하자면 타겟팅을 해서 접근을 해서 뽑아낼 수 있는 거를 뽑아내는 오, 거를 네. 하고 있고 정강훈은 뭐라고 합니까? 아 그거 나랑 관련이 있는데 내가 하는 건 아니야. 지금 이런 스탠스거든요. 맞아. 예. 근데 실제로 이 퍼스트 모바일을 운영하는 회사의 모회사의 딸이 그 지분을 갖고 있고 참여하고 있고 그러면 정강훈과 연관성이 없으면 왜 거기서 결의사항을 발표하고 그렇지. 자기 집회에다가 부스를 가입하라고 하냐? 예. 차려줍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강훈을 그냥 사기꾼 목사, 미치광이 목사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2018년 이후에 정강훈이 선거법, 그러니까 정강훈이 이끌던 당이 3%를 못 받은 그래서 영석이 된 이게 뭐의 출발점인지 아십니까? 뭐예요? 지금 윤석열이 믿고 있는 부정선거론의 출발점입니다. 부정선거론의 출발점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왜 못 이기지가 아니에요. 야 우리가 이렇게 많은데 야 우리가 이렇게 세봤거든? 우리 자유마을이 엄청난데 지금. 엄청난데 예. 왜 우리가 3%를 못 얻는 거야? 이게 부정선거론의 출발입니다. 출발점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정선거론의 출발점을 윤석열이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달아서 야 왜 보수가 민주당한테 지는 이유가 이거고 이걸로 이제 확장이 된 거거든요. 전형적인 음모론이 세를 확산해가는 방식인데 이게 처음에는 정강훈이 우리가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하는 거에서 출발한 음모론인데 그 모든 월드가 2018년 이후에 정강훈은 저는 지금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아니 거룩한 돈벌이라고 얘기했는데 선교 카드도 있다면서. 성교 카드 예. 있죠. 성교 카드도 어르신들 가입할 때 약관을 네. 안 읽고 그냥 사인하잖아요. 아 이거 해야 우리 보수 우파 애국 시민들이 되는 거래. 그리고 이거 가입자 많아지면 연금도 준다. 이렇게 가입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카드 포인트가 쌓이지 않습니까? 그럼 0.2에서 0.4% 사용액에 이 금액이 정강훈 측에게 가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수수료를 뗀다는 거구나. 일정 그렇죠. 부분. 예. 네. 근데 우리도- 저는 농협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카드를 농협에서 제휴해서 만들어준 거에 발행을 대해서, 하는데 그 농협에도 노동조합도 있고 건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정광훈이 돈벌이를 하는 그 수단과 창구가 농협이 된다는 것은 온당치 못한 것 같고 네. 저는 이건 국회에서도 좀 따져볼 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이거 하나 더 못하면 광화문 온이란 앱도 있다면서요. 네, 예. 그 앱이 이제 그 앱이 자유마을, 광화문옷 이렇게 해서 거기 가서 어르신들이 못 갈잖아요. 네. 다 깔아줘 핸드폰만. 아, 직접 가져다가? 네. 네. 그러면 푸시 알림 계속 보내고 광화문옷은 정말 이제 체계적이다. 네. 건강식품이랑 식료품 판매하는 거거든요. 비즈니스맨이네. 그러니까요. 네.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저희가 취재할 때 태극기 집회 누가 나가지 하면 뭐 원당역에서 출발하는 버스가 있어요. 화정역에서 출발하는 버스가 있어요. 불광역에서 출발하는 버스가 있어요. 이랬어요. 네. 서부권에서. 그래서 거기를 가보자 했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조직하지? 라고 했어요. 서로 모른대요. 디지털로 만나고 있구나. 네, 이 네. 앱입니다. 앱이고 자유마을이고 이런 건데 우리는 생각할 때 과거에 말하자면 교회에서 극우 교회에서 인원을 동원할 때 신도들 동원하고 이런 건데 정강훈의 2018년 이후 정강훈 여기 훨씬 나가 있다. 그리고 나가 있고 실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운동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실패했던 사업, 수익 사업을 독자 모델로 개발하는데 이미 성공한 단계에 와 있다. 그러니까 상당한 조직가이고 네. 그 정치 투쟁을 해서 비즈니스하는 것 얼핏 누가 떠오릅니까? 이 트럼프식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네. 정강훈이 재판을 받은 이후에
번역을 한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했는지 누굴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옆에 여성분이 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트럼프의 정치 비즈니스가 어떻게 네. 미국 사회에서 성공하게 됐는지를 분석한 책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예. 지금 정광훈의 모델은 정확히 그 모델을 반영해서 추종한 모델로 네. 지금 보여집니다.